안녕하세요.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7학년 학생 여러분들. 자, 8단원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화에는 우열이 있을까? 여기서 우열이라고 하는 말은 우등생 할 때 우자예요. 뛰어나다라는 뜻이죠. 열등생 할 때 열자예요. 떨어진다, 뒤떨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문화에는 뛰어난 것이 있고 뒤떨어진 것이 있을까?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을까?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있을까요? 우리 한국 학생들, 한국인들이 이제 베트남에 살게 되면서 베트남과 한국을 많이 비교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좀 바람직하게 한국 문화와 베트남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은 어떤 태도를 갖고 봐야 될 것인가와 관련돼서 대단히 중요한 단원으로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와 관련된 단어들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문화 중심주의는요, 내가 속한 문화는 우월하고 다른 문화는 열등하거나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태도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태도들이 좀 있죠. 전 세계에서 중국과 일본을 우습게 여기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그래요. 중국에 대해서도 뭐 음식에 비해서, 또 일본에 대해서는 동물에 비해서 이렇게 낮춰 부르면서 우리가 뛰어나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장점이 있어요. 자문화 중심주의는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고요. 또 정체성, 나는 어느 문화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다 보면 다른 문화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겠죠. 우리는 우리 문화가 좋아. 죄송합니다. 아니야, 우리 문화가 더 좋아. 이렇게 하다 보면 갈등이 발생하겠죠. 또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죠. 일본이 그랬어요. 일본이 전자제품이 워낙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같은 전자제품 양식, 디지털 신호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일본은 자신들의 고유한 것들을 사용하고 그게 더 우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제품을 외국에 수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죠. 그래서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그 일본 스스로의 기술에 고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발전이 안 되고 그럴 수 있죠. 또 다른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우리가 갖게 되고요. 심할 경우에는 문화 제국주의, 문화가 하나로 지배당하게 되는, 예를 들어서 미국 영화가 전 세계 영화를 다 휩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때? 가 아니죠. 다양성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문화의 다양성이 사라지게 되면 발전할 수가 없겠죠. 대표적인 사례로서 중국의 중화 사상, 여기서 중자는 가운데고 화는 중국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생각이죠. 히틀러의 인종차별 정책 뭐가 있었죠? 게르만 민족 우월주의. 우리 민족이 우월하고 다른 민족들은 열등하다 이렇게. 또 이슬람의 급진 무장 세력이 자신의 종교가 맞지 않는 데 이유로 하트라 이런 유적을 파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문화 사대주의는 반대로예요. 우리 거는 열등해요. 난 니네께 너무 부러워. 어떻게 하면 나도 우리나라도 저기 선진국처럼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다른 문화는 우월하고 우리 문화는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태도예요. 좋은 점이 있어요. 다른 문화의 우수한 점을 수용해서 우리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맹목적으로 다른 문화를 숭상하게 되면 자신의 문화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사라져버리게 되고요. 과소평가하게 되고 문화 발전이 안 되겠죠. 대표적으로 청나라, 중국의 마지막 왕조죠. 청나라를 지배했던 민족은 만주족이었어요. 근데 만주족은 빠르게 한족의 문화에 젖어 들어가게 돼요. 동화돼요. 왜냐면은 만주족 문화보다 한족의 문화가 우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말, 언어, 문자,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지금은 흔적도 남지 않게 되었죠. 자,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화 사대주의가 있어요. 최만리라고 하는 사람은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를 하고 반포하려고 하자 극심하게 반대했죠. 왜? 우리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는 한자로 충분하고 중국에서도 한자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고유한 문자를 가져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간판들 보게 되면 상호 이름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영어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죠. 왜? 세련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건 천화도라고 하는 건데요. 전 세계를 그린 상상 속의 지도예요. 근데 이 지도의 중심은 어디라고 봤냐면은 중국으로 봤어요. 중국은 중간인 나라죠. 그러니까 전 세계 중심이 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이 천화도의 중국을 아주 크게, 조선은 조그맣게 그리는 그러한 사대주의를 갖게 되었죠. 자, 그럼 어떤 태도가 바람직하겠는가? 우리 문화가 우수하다는 태도, 그렇지만 자문화 중심주의도 아닌 것 같고요. 문화 사대주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문화가 만들어질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는 자연환경과 사회적 맥락, 역사적인 배경 등을 고려해서 아, 그 문화가 만들어질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이슬람에서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을 하는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이슬람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게 하는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건조한 기후에서는 돼지를 키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돼지와 인간은 물에 있어서 경쟁 관계였어요. 돼지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회 높은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게 되면 사람들은 물을 먹지 못하고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돼지를 먹는 것을 금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아, 그럼 이해가 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문화 상대주의겠죠. 자, 그렇지만 무조건적으로 모든 문화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문화가 나왔다는 것을 알겠지만 지금도 그것을 계속 옹호하거나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자, 전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의 발을 그러니까 이렇게 쪼면서 메어놔서 발이 닳아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갸우뚱 이렇게 해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게 만드는 거죠. 이유는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전통이 있어. 이해해.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했기 때문이죠. 그런 것까지 다 인정하는 거라고 문화상대주의를 만든 건 아니에요. 우리 이런 극단적인 문화상대주의는 배격하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명예살인, 전종, 노예제도 등은 인정하고 존중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바람직한 태도는 뭐죠?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를 배제한 문화상대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문화상대주의가 모든 문화에 무조건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존엄성을 훼손하는 문화는 인정받기 어렵다.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를 그 사회 맥락에서 이해해야겠다. 어떤 건 아니다? 자문화 중심주의나 문화사대주의는 아니다. 자문화 중심주의나 문화사대주의도 그러나 그 나름대로의 의의는 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